지금 정부에서 50만 원 준대요. 통장 사본만 가져가면 바로 현금 들어온대요. 이재명이 또 돈 뿌린다던데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카톡 단톡방마다 이런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복지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윤여선입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저도 받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집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연금 받으면 또 못 받겠지.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가 생겨도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2026년 첫 지원금이 무엇인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좋아요와 무료 구독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60세 넘으신 지인분들 계시면 이 영상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더 이상 정보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카톡방에 떠도는 그 50만 원, 도대체 뭘까요? 정확한 이름은 노인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언급했던 노인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지원금이 나왔을까요? 제가 확인한 예산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9조 3천억 원이에요. 2025년보다 1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죠?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늘어난 돈 중에서 기초연금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전체의 82%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 노인복지는 고작 3천억 원밖에 안 늘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원래 2024년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자고 결정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먼저 올려드리자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백지화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부가 기초연금은 못 올리겠으니까 대신 일회성으로라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 내년에 준다는 게 맞는 거냐? 주면 한 번만 주고 끝인 거냐?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전 국민 차원의 정부 지원 제도는 아니라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절대로 다른 채널이나 인터넷에서 확정되었다고 신청하라는 걸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급이 결정된다면 2020년 1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7년에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받으실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받아두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 돈 주는 거면 뭔가 깎이는 거 아니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받으신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 절대 안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그대로 받으세요. 국민연금 그대로 받으세요. 의료비 지원도 그대로입니다. 아무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이 50만 원은 소득으로 안 잡히거든요. 나중에 다른 복지 신청할 때도 작년에 50만 원 받았잖아요. 이런 거 전혀 안 따집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급이 확정이 되었을 때 도대체 나는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부터 차분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오해. 국민연금 받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에 사시는 김명수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국민연금 매달 112만 원 받아요. 이것도 연금인데 또 5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월 1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다 합쳐서 150만 원만 안 넘으면 돼요. 김명수 어르신은 국민연금 115만 원이 전부셨어요. 다른 수입 없으세요? 그럼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오해.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강북구에 사시는 67세 이금자 어머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20평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세요. 시가로 4억 정도 되는 집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신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은 전혀 안 봅니다. 집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파트 한 채 있으셔도 되고
빌라 있으셔도 돼요. 차 있으셔도 됩니다. 오직 소득만 봐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끝이에요. 이금자 어머님은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세요. 합의 50만 원 이하니까 아무 문제 없죠. 집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세 번째 오해.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괜찮나요? 이건 강서구에 사시는 정미옥 어르신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4,800만 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통장 잔고 전혀 안 봅니다. 예금이 몇 억이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소득만 보는 거예요. 정미옥 어르신은 국민연금 95만 원에 개인연금 28만 원 합쳐서 123만 원이셨어요. 합액 50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저축하신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네 번째 오해.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또 받아도 되나요? 은평구 77세 박춘석 어르신이 하신 질문입니다. 저 기초연금 33만 원 받아요. 국민연금도 88만 원 받고 합치면 122만 원인데 또 50만 원 받아도 되나요?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서 150만 원만 안 넘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박춘석 어르신은 121만 원이니까 여유 있게 조건 충족하시. 이미 다른 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제외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해. 일 좀 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62세 김철호 아버님 사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세요. 한 달에 175만 원 받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일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이분은 안 되세요. 월급이 175만 원이면 150만 원 넘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66세 한영자 씨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세요. 푸드코트에서 주방 보조 일하시는데 한 달에 95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이분은 가능하세요. 일을 하셔도 소득이 150만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죠? 그럼 지급이 확정이 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60을 호세 아니에요. 60세부터 가능해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60세면 되니까 1966년생까지 다 가능합니다. 둘째, 소득.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부부는 합쳐서 2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게 뭐냐? 최근 3개월 평균이에요. 작년 소득 아니고요. 딱 최근 3개월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댓글에 기대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꼭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해당되시면 9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큰 돈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퇴직금 받으셨거나 집하셨거나 자녀분이 목돈 보내주셨거나 이런 돈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은 더 간단해요. 이미 소득 인정받으신 분들이니까 증명서만 가져가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격 조건입니다. 정리하면 60세 이상의 소득 150만 원 이하, 재산, 통장, 다른 연금, 전혀 상관없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조건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서류 하나 빠지면 주민센터 가서 헛걸음하십니다. 지금부터 메모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조건은 확인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준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경우가 뭔지 아세요? 서류 하나 빠뜨려서 같은 일로 주민센터 2번, 3번 가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겨울에 추운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셨다가 어르신, 서류가 없네요 하면서 허무하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먼저 최근 3개월 소득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10월, 11월, 12월 받으신 돈 전부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일해서 받은 돈 전부에. 예를 들어 볼게요. 10월에 130만 원, 11월에 125만 원, 12월에 135만 원 받으셨다 합치면 덜에 90만 원이죠. 이걸 3으로 나누면 약 130만 원이에요. 법에 50만 원 이하니까 조건 충족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시적 수입 조심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3개월 동안 큰돈 받으신 게 있으면 신청 전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서류 준비 들어갑니다. 총 4가지예요.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챙기세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유효기간이에요.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모르고 가시면 그냥 돌아오셔야 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만약 만료됐으면 12월 중에 미리 재발급 받으세요. 두 번째, 소득 증명 서류.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일하시는 분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하세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수급 확인서 발급받으세요. 어떻게 받느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인사 오버번이에요. 연금수급 확인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시면 집으로 보내줘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셔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어요. 셋, 인터넷 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 받으시는 분은 해당 보험회사나 증권사에서 연금 수령 확인서 발급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은 주민센터 가셔서 수급자 증명서 말씀하시면 바로 발급해줘요. 신청 당일에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이면 뭐든 괜찮아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협 다 돼요. 요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인터넷은행도 됩니다. 은행 가셔서 통장 사본 한 장 주세요 하시면 바로 뽑아줘요. 수수료는 없어요. 아니면 복사기 있으신 분은 집에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통장 사본에 계좌번호가 제대로 나와야 해요. 복사가 흐리게 돼서 계좌번호가 잘 안 보인다면 다시 떼오셔야 하니 깨끗하게 복사하세요. 네 번째,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 최근 1년치로 준비하세요. 이것도 인터넷 가능하신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건강보험공단 앱 깔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 가셔서 말씀하시면 담당 직원이 대신 뽑아줘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류만 확실히 챙겨가시고 건강보험 확인서는 현장에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언제 신청하느냐? 아직은 지급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미리 준비하셨다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각 지역의 주민센터 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6년 1월 2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1월 1일은 신정이니까 쉬는 날이고요. 2일부터 주민센터 문 열어요. 지금 달력 꺼내세요. 1월 2일에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하고 주민센터 가기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으세요. 1월 첫째 주에 신청하시면 2월 중순쯤 받으실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시면 3월, 4월로 밀려요. 어디서 신청하느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꼭 본인 주소지로 가셔야 해요. 다른 동네 주민센터 가시면 안 됩니다. 면사무소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주민센터든 면사무소든 본인 주소 관할이면 다 가능해요. 누가 신청하느냐?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도 찍으셔야 하거든요. 대리 신청은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못 가시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가족분이 대신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녀분이랑 함께 가셔도 되고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주민센터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담당 직원이 옆에서 작성 도와드려요. 여기 이름 쓰세요. 여기 주소 쓰세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글씨 쓰기 어려우신 분은 직원분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대신 좀 써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 다 써줘요.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심사기간 거쳐요. 담당 공무원들이 자격 요건 확인하는 거죠. 소득 확인하고 조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 거치는 거예요. 승인되면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 옵니다.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받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5일에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1월 말쯤 승인 연락 와요. 그리고 2월 20일에 50만 원 지급돼요. 2월 10일에 신청하셨어요.
그럼 3월 20일에 받으세요. 중요한 거 하나. 신청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신청한 그 달에는 안 들어와요. 무조건 다음 달이에요. 혹시 승인 났는데도 지급이 안 됐다?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간혹 행정실수로 지급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심사 기간에도 전화 잘 받으시고 문자 오면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원금은 어떻게 받느냐?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받으셨던 것처럼 동네 슈퍼, 전통시장에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신청은 완벽합니다. 신청 날짜 1월 2일, 34가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다음 달 20일 지급.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50만 원은커녕 오히려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좋은 제도 나오면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기꾼들이에요. 알리 신청해 드릴게요. 신청비 3만 원만 주세요. 통장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신청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통장 번호 절대 안 물어봐요. 명심하세요. 어떤 국가기관도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하실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나는 안 될 거야. 괜히 알아봤다가 실망만 하겠지. 이런 마음 아니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셨고,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란 것도 아셨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머릿속에 한 번은 그려보셨을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보를 하나 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노인생활안정자금은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시혜, 은혜가 아닙니다.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가정을 지켜오신 분들께 국가가 뒤늦게나마 내민 손입니다.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노인생활 안정자금 지급이 확정이 되면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방문할 날짜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둘째, 서류 4가지. 신분증, 소득증명, 통장사본, 건강보험 확인서. 지금 다 준비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지만 아시면 됩니다. 셋째, 주변에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부모님, 친구분들. 이런 게 있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무언가를 당장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